네. 한번 볼게요. (2-2) 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일단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체를 다 아셔야 되니까 A에는 A 곱하기 R에 n-1 먼저 적어주시고요. 등비수열 AN이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A3라고 한다는 게 48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A3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A3 값은 A 곱하기 R의 제곱이 되는 거고, 다음에 곱별에 48이 나온다. 그다음에 A 여섯 값은 A 곱하기 R의 5제곱이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6이 나옵니다. 얘네 두 개를 뭐 하시면 될까요? 네, 이건 연립을 하신다기보다 우리가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얘하고 얘를 이렇게 곱해준 게 48이고 얘하고 얘를 곱해준 게 6이기 때문에 R 값은 우리가 사실상 비율이 이제 증가하는 형태보다 감소하는 비율이구나라는 거, 1보다 작은 비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다음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얘라고 한다는 녀석을 딱 보시면은 얘는 A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이 6이 되니까 요 값이 뭐가 나왔습니까? 48이 나왔죠. 따라서 R 세제곱 값은 8분의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등비하면 역시 1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네요. 비율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R은 2분의 1 구하셨고요. R을 2분의 1 구했으면 이제 2분의 1을 이제 다시 넣고 우리가 A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A 값은 4분의 1이 되고 여기다 이제 4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값은 4를 곱해주시면은 19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째 항은 192가 되고요. R은 2분의 1이 되니까 완성시킨 거는 이제 192 곱하기 R 2분의 1에 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A의 n번장이에요. 그런데 AN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10분의 1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얘가 10분의 1이 되게 하는 n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이 문제죠. 근데 지수로그를 다 배운 마당에서 얘를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건 조금 선생님이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2분의 1에 n-1이라고 한다는 녀석은 부동을 이렇게 그대로 쓰실 거고요. 당연히 얘는 양변에다가 192분의 1을 곱해니까 1920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숫자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봤을 때도 숫자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리하게 얘를 자체를 우리 친구들이 얘 자체를 이제 분리해서 계산하시는 게 원래는 맞죠. 분리해서 계산하시는 게 맞죠. 굳이 선생님이 이제 얘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랑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여기 n-1이 되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우리가 이제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1920분의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숫자가 여러분들이 조금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도 그냥 하시는 게 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2의 이제 몇 제곱이라고 보시면 돼. 이제 2 제곱이라고 한다는 게 조금 이제 특수한 경우죠. 좀 크죠. 여러분들 뭐냐면은 얘가 1920이라 해도 여러분들 얘가 마이너스 선생님이 마이너스 일단은 10제곱만 해볼게요. 다입. 얘가 마이너스 10제곱 해주시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024분의 1024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1만 하셔도 맞아요? 마이너스 11만 했어도 2000 몇 분의 1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얘라고 한다는 녀석은 이제 얘랑 이제 비교 관계를 구할 수 있고요. 선생님 이게 조금 저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헷갈려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이 분수 형태로 바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지금 2분의 1에 그냥 n-1일 뿐입니다. 그리고요 얘는 2분의 1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몇 번 들어가냐라고만 생각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얘가 10번 들어가. 맞아요? 얘가 10번 들어가시면 1024분의 1이 돼요. 맞아요? 그 대신에 얘가 몇 번 들어가시면은 11번 들어가면은 2000 얼마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이 녀석은 2의 10점 얼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내 말 이해되니? 다시 2의 10점 얼마라고 쓰셔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의 10제곱이 얼마라고? 1024.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2의 11제곱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냐? 맞아? 왜냐면 2의 11제곱은 어떻게 되니까? 2000 얼마가 되니까. 아, 그럼 얘는 2의 10점 얼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우리는 얘가 n이 아마 몇 번째이기 때문에 n번째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를 떠올리시냐? 우리가 2분의 1 x라는 녀석과 2의 x라는 녀석이 있어요. 맞아? 얘는 감소함수예요. 즉 감소함수가 뭐냐면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얘가 n-1번째고 얘가 10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면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n-1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가 10점 얼마보다 크는 거고, 따라서 n은 뭐가 되면 11점 얼마가 되는 거죠. 얘가 11점 얼마가 되니까 만족하는 n의 값은 몇 번째 항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는 12번째 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2번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때요? 등비 수열이 아무래도 좀 등차 수열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새삼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히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등차 수열이 오히려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게 맞을 거예요. 등비 수인데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몇 번을 보시면 되냐면요. 188쪽을 보셔야 돼요. 그다음 188쪽에서 이제 이것도 조금 시간을 드린다기보다 이건 뭐 3-2번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실 거고요. 오히려 선생님이 3-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3-2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6부터 162가 있는데요. 얘가 어떤 비율로 어떤 곱의 형태로 해서 162가 되었다는 거야. 순서대로. 아마 1보다 크게 되겠죠. 커졌으니까. 네, 3-2번 보고요. 뭐 요 정도는 푸셔야 될 것 같아요. 6하고 여기서 이제 162 사이에 이렇게 안에 5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162 이렇게 있고요.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첫 번장이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A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여기 안에 5개가 들어가니까 얘는 6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여러분들 봤을 때 A1이라고 한다는 거 이제 A 6번째라고 한다는 거를 이제 구해서 푸는 거야. 162라고 한다는 거는 A 6번째 항이 되는 거. 그럼 A 6번째는 어떻게 구성되냐? A 곱하기 어떤 뭐 R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n-니까 5가 되겠죠. 이 값이 바로 162가 됐다. 우리가 뭐 A 값이라고 한다는 건 첫번째 6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R 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따라서 아래 5제곱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 5제곱은
얘를 6으로 나누니까 27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제 R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만약에 R의 뭐 세제곱이 27이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보였는데 얘를 못 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얘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R 값을 구하려고 하시면 얘는 27에 양변에 5분의 1 제곱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습이 잘 안 되시면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27이라는 건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3의 5분의 3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다예요. R이라는 건 이거구나. 그러면 이제 R도 구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x1, x5, x2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네. 뭐 물론 여기서는 이제 R 값을 이제 구했더니 뭐 이제 얘도 x3 뭐 이런 것도 다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구해보자. 우리가 x1이라고 하니까 준식은 분모가 x2예요. 그러니까 x2는 6 곱하기 R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제 R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x2 나왔습니까? R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x1이 나왔네요. x1은 6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x3는 잠깐만 R 하나 둘 셋 네 번째이니까 R 세제곱 맞네요. 그렇죠? R 세제곱이요. 미안합니다. 네. 다음 x2는요. x1은요. 6 곱하기 R이에요. 그래서 6R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x3는요. x5네. 이렇게 안 보여. x5는요. 여기네요. x5는 5번째 항이 아니에요. 6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R의 5제곱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부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6은 하나 다 해서 하나만 남고요. 분자에 R은요.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요. R이 3의 5분의 3이죠. 네. 그래서 R은 3의 5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3의 5분의 9인데 뭐야? 내가 뭐 계산을 잘못했나요? 그러네요. 이거 봐. 아무도 안 도와줘. 이 계산이 이게 잘못되는데 그냥 웃고 있어. 죽여야 돼. 지금 여기 봐봐. A6이잖아. A6은 6 곱하기 R의 5제곱이야? R의 6제곱이야? R이 하나, 여기가 몇 번장이니까? 여기가 몇 번장이야? 6번장이야? A7이 되는 거지? 이 나쁜 놈들아. 이게 A7이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여기는 7이니까 R의 6제곱이 된다고. 이게 저기 요즘 애들이 얘기하는 그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162니까 162는 6 곱하기 R의 6제곱이 되니까 R 6제곱이 6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된다고? 27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 R 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R 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3이 되는 거죠. 맞아요? 3의 세제곱이니까. 뭐 이 새끼야? R 제곱이요? 네, 미안합니다. 한번 써볼게요. 얘가 3의 세제곱 되고요. R의 6제곱입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은 R의 제곱이 3으로 나누니까 R의 제곱이 3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R의 제곱이 3이 나왔기 때문에 루트가 들어가면 또 계산이 마음에 안 드네요. 하고 저기서 뭔가 틀린 것 같아요. 6이고 R 곱하기 x2도 구해보자. R이 2번 곱해준 거잖아. 뭐 그런 계산이 틀려. R 제곱이 나오고 얘는 계산이 이상해요. R의 4제곱. 이건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소리야. 그래서 6 곱하기 R 제곱을 해주면 제곱하니까 3, 3의 9가 되니까 9, 6에 54가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54가 됩니다. 여기 2-2번이에요. 그래서 3-2번까지도 풀어봤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3- 등비 중앙은 당연히 또 하셔야 되겠고 풀 수 있는 문제. 네, 4-1번 풀어봐. 니네들 4-1번 풀고 하나 둘 들어간 다음에 활용 들어가고 오늘 등비수열의 합까지 나가야지. (4-1번) 두 문제 푸시는 거예요. 네, 이 세 개의 순서대로 당연히 등비 수열을 이룰 때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등비 중앙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등비 중앙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하 평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x의 제곱이 얘네들의 곱과 같다. 요거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요거 제곱이 얘네들의 곱과 같다. 얘가 등비 중앙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등비 중앙. 되고요. 그래서 x 값은 아마 양수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x 값은 8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8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얘는 이제 등비 중앙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은 두 개 더해준 거에서 2로 나눠주는 거 x 더하기 그러니까 양 사이드 항에서 네 2로 나눠주는 거. 표 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얘는 등비 수열을 한다. 5제곱은 다시 xy 요거 두 개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곱셈곱기 변형으로 해서 4-1번까지 잘 풀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제 등비 수열의 이제 활용을 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활용 문제고 이제 190쪽 문제인데요. 뭐 하나같이 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190쪽에 있는 문제는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5-1번을 시켜볼 거고요. 여러분 5-1번 풀어주시면 돼요. 그냥 풀어보세요. 5-1번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세 수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나 A라고 놓고 AR 놓고요. AR 제곱 넣으셔도 돼요. 등비수를 이룰 때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뭐 어떨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 여기다가 이제 가운데다 이렇게 놓죠. A라고 놓고 가운데를 그 다음 R분의 A라고 놓고 그다음 여기를 AR로 놔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아마 합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그냥 위에 놓는 게 식이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곱까지 이용하시면 밑에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근데 뭐 둘 다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상관없다. 곱도 다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거 택하든지요. 여러분들 두 번째 걸로 이렇게 하시던지 한번 해보세요. 네. 어차피 똑같이 연속으로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1번은 이제 답은 1, 2, 4가 되고요. 굳이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배경 지식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걸 바로 해볼게요. 세수의 곱이 8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수의 곱이 이제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8이 나오니까 맞아? 아래 없어지네. 그러면은 A의 세제곱이 8이 나오니까 A 값은 당연히 2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첫 번째 항은 2가 되고요. 이제 합 이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항이 2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등비가 이제 R로 들어가니까 얘는 이제 A가 2가 되니까 미안합니다. 첫 번째 2가 아니라 A가 2가 되니까 두 번째 항은 당연히 R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아까 했지만 2R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세 개를 더해준 게 합이 이제 합이 뭐 나왔니? 7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해준 게 7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7 구하면 되면 R분의 2 더하기 2R이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했을 때는 이제 요 계산이 간단하지만 요걸 할 때 요 계산이 간단하지만 곱할 때 합할 때는 요게 계산이 좀 더 복잡할 수 있죠. 뭐 2에 그래서 요거는 뭐 다 R 곱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 R을 곱해 주시면은 얘는 2R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5R은 0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 R 값을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 있죠. 2R R 쓰고 여기가 2 1 해서 마이너스면 R 값은 2 또는 2분의 1 나와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R이 만약에 2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R이 2가 되면은 얘는 이제 1, 2, 4가 돼서 7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R이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얘도 4, 2,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1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떤 순서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얘는 둘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는 거는 반드시 얘가 뭐 오름차순으로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항상 뭐 반드시 내림차순으로 돼야 된다. 이게 방향성이 따로 저희 생각이니까 R은 이제 2분의 1도 돼도 되고 2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세수 나오는 거는 동일하게 이제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 이게 이제 5-1번이 되겠고요. 선생님이랑 5-3번을 풀어볼 거예요. 자, 5-3번은 부피 나왔고 건널비 나왔고 새 모서리가 나오는데 새 모서리가 이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이 진육면체계 새 모서리가 이제 이 새 모서리 자체가 이제 L, M, N이라는 녀석이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얘네들은 이제 부피가 27이고 건널비가 6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게 L, M, N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준 하나 잡아놓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 동일하게 얘를 하나를 A라고 놓으면은 얘는 AR이 되는 거고 얘는 A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뭐를 구하려면 부피가 27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부피 27은 A 세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거 하나로 갖고 이제 식이 못 나온다라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만약에 등비수를 넣을 때 얘를 아까처럼 놓는다면은 얘를 A라고 놓고 R분의 A, AR이라고 놓는다면은 바로 나왔겠죠. 근데 요 방법도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부피가 건널비가 60이라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또 하면 이제 건널비가 그러자면 건널비가 계산하기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널비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자 건널비가 얼마 나왔다고? 건널비가 60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널비는 이제 겉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씩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두 개 곱해 주시면은 2 곱하기 A 제곱 R이 되는 거고요. 다음 이렇게 두 개 곱해 주시면은 A 제곱 R 세제곱 나오는 거고. 다음 이렇게 곱해 주면은 A 제곱 R 제곱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결국에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게 일어나면 얘가 30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A 제곱이 있기 때문에 A 제곱 쓰시면서 R도 쓰시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은 A 제곱 R이라고 한다는 녀석은 여기서 쭉 나열되신데요. 1 더하기
1 더하기 a 제곱 r을 묶었더니 r 제곱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 제곱 r을 묶었더니 여기 플러스 r이 나오네요. 그래서 세 가지는 다 이렇게 곱하기 30이 나온다. 네, 네, 좋아요. a 제곱으로 묶을 수밖에 없나? 그럴 수밖에 없겠네. 네, 일단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정리하기 전에 얘를 정리하기 정리는 그렇게 하면 정리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AR이라고 한다라는 녀석은 일단 3이라는 거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여기서는 그대로 요식 그대로 일단 놓게요. 근데 뭘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세 모서리의 합을 모든 모서리의 합을 구하랬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전부 다 어떻게 있냐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4개씩 있어요. 모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라는 녀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요. A 제곱이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AR 제곱이라는 게 4개 있어요. 요거 합을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 합은요 AR이 3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알았어. 원래에서 여기서 AR 해서 여기다가 A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A 제곱으로 땡겼는데 30을 그대로 놓은 상황에서요. 30을 그대로 놓은 상황에서 여기서 A를 안에만 집어넣겠습니다. A에다가 안에만 집어넣으시면 얘는 A만 안 해서 AR 제곱 AR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름차순 안 썼어요. 원래 맞춰 써야 되는데 아까 막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AR은 3이 되기 때문에 여기 3이 여기 쏙 집어넣어주면은 즉 이 녀석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 1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0이 될 건데 답 좀 확인해 볼게요. 답 40 맞네. 그래서 5-3번까지 이렇게 풀어봤고 이제 6-2번을 들어가 볼 건데 6-2번이 이제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던 수능 문제를 보던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등비수열에 활용해서 매번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6번 문제는 이제 필수예제 6번 문제는 좀 그림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6-1번하고 6-2번 두 문제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문제를 다 풀어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한 부분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등비수열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꽤나 생각보다 수열이 선생님 보면은 정말 하루 만에 다 끝날 것 같이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처음 나가는 거 보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되네요. 네, 6-1번은 이제 하고 6-2번까지 한다면 잠깐 조금 쉴 테니까 조금 이제 집중만 해주세요. 자, 6-1번은 이제 어떤 물건의 평가 금액은 감가가 있죠. 이제 감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가치가 상승되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어떤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감소하죠. 네, 그 감가라고 하죠. 그런데 14%씩 감소한다. 그러니까 차가 대표적인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게. 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랬을 때 이제 14%씩 감소한다라고 한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물건이 100만 원이었어. 근데 여러분들 알겠죠? 100만 원짜리인데 얘가 이제 1년 지나니까 얘가 14% 가니까 얘가 86만 원이 됐고 또 얘도 이제 이거의 14%니까 얘는 86 곱하기 이제 얘 0.86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원래가 A1이었는데 됐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1년 후 이렇게 해서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어요. 1년 후에는
얘가 감가가 어떻게 되면 0.86만큼 나와요. A에 맞아요? 다음 2년 후는 이런 거 좀 몇 번 쓰셔야지. 여러분들 뭐 내가 공식을 알려준다 해서 공식을 쓰는 게 2년 후에 또 이거의 0.86이게 0.86의 제곱 A가 되겠죠. 그러면은 몇 번 해보시면 N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이 A였는데 그래서 여기가 N년 후에는 0.86 N제곱 A가 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감소한다. 그러면 이 물건의 올해 평가 금액이 66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올해라고 한다면 여기가 6. 야. 36만. 이러면은 여사님 취소하죠. 여기가 66만 원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10년 전에 오히려 이제 전에 있는 거를 구하는 거네요. 됐어요? 10년 전에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평가를 정해 10년 전에 평가 금액을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래는 얘가 이제 66만 원일 때 반대로 이제 되는 거죠. 맞아요? 얘가 66만 원일 때 요 값을 구해주는 거 아니냐. 됐어요? 맞죠?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얘가 66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N년 후니까 얘가 뭐예요, 이제? 10년 후지? 오케이. 10년 후에 되니까 여기다 뭘 대입해야 돼, 이제? 10년 대입한 값이 얘가 66만 원일 때, 맞아요? 66만 원까지 쓸게요. 그때 무슨 값을 구하면 돼요? A 값만 구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목적까지 다 봤어요. 얘가 66만 원일 때 이 A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자, 써볼게요. 0.86에 10제곱에 맞아? 분의 66만 원이 A가 되는 거죠. 됐어요? A 값 구한 건 끝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요? 보면은 아마 문제 잘 나왔어요. 0.86의 10제곱을 뭐로 계산한다? 0.22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친절합니다. 얘는 0.22가 되고 여기가 66만 원이에요. 우리는 A만 구하시면 장땡입니다. 위에다가 100백을 곱해주시면 얘는 6,600만 원이 될 거고요. 얘는 22가 되니까 결국에는 300만 원짜리였네요. A 값이. 맞아요? 그러면 300만 원짜리가 10년 후에는 값어치가 66만 원이 된다. 그래서 떨어진다. 그리고 지날수록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 6-2번을 풀어봤는데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10번째 시행 후 남은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잘라냈다. 일단은 오려냈다. 남은 삼각형에 오려냈다. 또 이걸 오려냈다. 네, 좋습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는 조금 잘 안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한번 시행을 했대. 그래서 여기만큼은 잘라냈대요. 됐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오려낸다. 그럼 원래는 넓이가 8이었는데 됐어요? 원래 넓이가 8이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원래는 넓이라고 그랬나요? 네. 일단은 이거 넓이를 그냥 S라고 할게요. 네. 근데 이 넓이가 S인데 두 번째는 결과라면 삼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정삼각형을 오려냈다. 네. 첫 번째는 오려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후에는 얘가 오려냈으니까는요. 남는 거는요. 여기만
여기만 남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 후 남는 넓이는요. 얘가 몇 등분이냐면은 4등분이니까 4분의 3s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행 후에. 다음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 첫 번째 격으로 남은 세 삼각형에서 똑같이 오려냈네요. 여기를.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도 뭐냐면요. 이번에는 여기 남았는데 여기를 오려내는 거야. 오, 그럼 남는 거는 여기다 놓을게요. 얘는 뭐가 되냐면 이미 얘는 나가서 없어졌습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남는 거는 어떻게 남냐면은 여기만 남아요. 한 두 번째까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만 딱 오려내고 나면 남은 거예요. 남은 부분.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일단은 얘 하나의 넓이를 S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하나의 넓이. 그럼 얘는 넓이가 이제 4분의 1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은 4분의 1 S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4분의 1 S인 이 녀석인데 요거 하나인데 얘의 몇 분의 몇이 남았냐면은 4분의 3이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 세까지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건 몇 번째 시행 후에 되냐면은 두 번째 시행 후에 남은 부분의 넓이만큼이 됐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행 후에는요, 첫 번째 시행 후에는 S가 4분의 3 S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시행 후에 남은 넓이 A1이라고 해서요. 물론 첫 번째 넓이는 S지만 시행 후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넓이는 4분의 3 S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다음 두 번째 시행 후 남은 A2라는 녀석이라 얘는요. 정리를 조금 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4분의 3S가 동일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4분의 3S가 어떻게 나면 여기 이렇게 곱해서 4분의 3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는 4분의 1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됐니? 물론 얘를 다 계산을 하셔도 선생님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뭐를 예측을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시행 후에는 4분의 3S가 남았고요. 맞아요? 두 번째 시행 후에는 이 4분의 3S의 4분의 1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 시행 후에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맞습니다. 4분의 1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제 말이 이해됐습니까? 여기 3이요. 4분의 3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다시 열심히 두고 있네요. 네. 그래서 4분의 3의 이렇게 제곱이 돼야 되겠죠.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세 번째 시행한 거야.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시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A를 만약에 n번째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4분의 3S였을 것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4분의 3에 여기 봐봐 제곱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n-1이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순서대로 이뤘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S만 구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S는 이 전체 넓이가 이게 S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S라고 한다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 2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 3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문제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 몇 번째라고 그랬냐면 10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을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A10은 4분의 3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 9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 다 계산하지 말고요. 거듭제곱이니까 4분의 3이 10개 있을 거고요.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어요? 네, 정확하게 답은요 맞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 나도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하나씩 규칙을 찾아서 첫 번째 시행 후에 몇 번째 시행 후에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를 일단 보실 거고요. 다음 우리 친구들이 제가 조금 쉬는 시간 드린다 그랬죠? 네, 잠깐 조금 리프레시 했다가 등비수열에 구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요. 여기 다 못하시면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는데 뭐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쉬어주세요.